스토리가 있는 조선왕릉 테마 기행, 건국 테마, 태조 권얼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거대 도시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옛 한양이란 지명의 조선왕조 도읍지기도 하다. 500여 년이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조선왕조의 발자취는 궁궐과 성곽, 문화재 등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자리하며 찬란했던 왕가의 영광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영광을 간직한 문화유산은 왕가의 죽음에서 정점을 이룬다. 고대 이집트 왕가의 무덤, 피라미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는 조선시대의 많은 문화유산과 더불어 잠들어 있는 역사, 바로 조선왕릉이 있다. 이제 도심 속 숲으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알려졌던 조선왕릉이 고요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으러 테마 기행을 떠나본다. 조선왕릉의 첫 번째 기행으로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잠들어 있는 곳을 찾는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조선의 궁궐 경복궁에서 동북쪽으로 약 40km를 가면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검안산이 나오는데, 그 산의 넓은 대지 위에 조성된 동구릉의 가장 높은 곳에 태조 이성계의 권얼릉이 위치하고 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1910년 마지막 왕인 순종에 이르기까지 518년이란 장구한 역사를 가진 왕조이다. 27대에 이르는 역대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한 왕실 문화는 당대 문화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조선왕조의 문화유산은 왕가의 무덤인 왕릉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왕릉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그곳은 왕과 왕비가 살아생전에 머물던 궁궐과 조상신으로 숭배된 종묘의 중간 단계의 조형물로서 왕가의 홀령이 머무는 신성한 영역임과 동시에 조선의 정치, 경제뿐 아니라 풍수지리, 조경, 건축, 속조 미술, 재래문화 등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조선시대의 거대한 종합박물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울 근교에 위치한 조선왕릉은 500여 년에 찬란했던 조선시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역사 유적이자 전통과 현대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왕릉군을 이루고 있는 동구릉에는 모두 9릉이 있으며 중앙 가장 깊숙한 곳에 태조 권얼릉이 자리 잡고 있다. 동구릉 입구에서 잘 정비된 소나무길을 따라 추존 문조 수릉과 문종 혈릉을 지나면 금천교란 돌다리가 나온다. 이 다리를 건너 홍세문을 지나면 드디어 왕의 홀령이 잠들어 있는 신성한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다. 1408년 74세로 승한 태조는 태종에 의해 이곳으로 모셔졌는데 왕후와 함께하지 못한 채 달릉으로 이루어졌다. 태조는 생전에 계비 신덕왕후와 합장되기를 바라고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을 조용했다. 하지만 신덕왕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태종이 부왕의 유언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태종은 태조가 승하한 뒤 신덕왕후의 정릉을 도성 밖으로 이장해버리고 권얼릉을 달릉으로 조용했다. 북한 개성 지역에 위치한 고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현정릉은 고려 왕릉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묘제를 따른 것이 권얼릉이다. 권얼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물의 배치와 장명 등의 조형 등 세부적으로 새로운 양식을 도입하고 봉분주의로 곡장을 두르는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변화를 주어 조선왕릉 묘제의 모범을 구축하였다. 조선 초기 왕릉에서만 볼 수 있는 왕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 신도비와 조선왕릉 중 유일하게 권얼릉에만 놓인 정중석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대석 사이에 네모난 돌을 놓아 절을 하던 것으로 불교 양식을 따랐다. 권얼릉의 봉부는 높고 위용을 자랑하지만 다른 능과 달리 잔디가 아닌 억새풀로 덮여있는 것이 특이하다. 얼핏 보면 아무도 돌보지 않고 내버려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나름대로의 사연이 전해온다. 태조는 자신의 고향인 함경도 영흥을 그리워하며 그곳에 억새풀로 봉분을 덮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무성하게 자란 권얼릉의 억새풀을 보면
왕자들이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전으로 큰 상심과 회한을 입은 채 잠든 태조를 떠올리게 한다. 어쩌면 영광으로 출발한 조선 왕조가 쓰라린 굴곡의 역사도 함께 이어져 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서운 바람이 억새풀을 흔들고 있다.